지난주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항목에 26년 뭐야.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시다. 빠른 회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야 당연히 지금 언제든지 중단하고 가고 싶은데요. 치료하시는 상황을 보고 제가 그쪽 일정을 잘 맞춰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건강 회복이겠죠. 환도라도 대표의 쾌유를 기원을 하고요. 피습 소식 부원장님 어디서 들으셨어요? 저는 방송을 하고 있다가 예. 현장에서 들어가지고요. 민주당 당직자를 제가 연결해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뭐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악수를 하면서 나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분이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왔다가 이게 습격을 하는 바람에 전혀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다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지역을 좀 돌아다니는 중에 처음에 설마 했죠. 이 또 가짜 뉴스 아닌가? 그런 정도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도 정치가 정말 우리가 너무 양극화가 심해졌구나. 그리고 결국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정치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청량리 어떤 은행 창구에서 무슨 그 선거 자금용 이제 그 통장을 개설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속보가 뜨더라고요. 이재명 당대표 부산 현장에서 피습, 뭐 출혈, 뭐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몰고 올 파장이라든지 우리 또 과거에 이런 그 비슷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 테러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그냥 그 쫙 스쳐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뒤죽박죽이 됐어요. 제가 이거 보다가 또 사인하라고 그러지. 이거 보다가 또 1시간 반 걸렸어요. 예. 수석님도 많이 놀라셨죠? 그럼요. 네. 저는 이제 남양주 수동에 동네에서 동네분한테 들었어요? 네. 뭐 정치인에 대한 그런 이제 테러 일종의 이런 것들은 뭐 있어 왔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테러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이 과거에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야당 지도자를 뭐 김대중 대통령 납치해서 이제 수장시키려고 했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민간인에 의해서 이 정도로 정말로 죽이려고 목 부위를 그냥 겨누고 연습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적이고 실제로 살해 의대를 갖고 했다고 보여지는 테러는 사실은 민간에 의해서 진행된 테러 중에는 이게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쇼킹했죠. 그러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음모론도 파다하더라고요. 시중에 떠도는 가짜 뉴스 혹시 들으신 게 있으면 이건 아니다. 제일 큰 이 가짜 뉴스는 아무래도 자작극이다. 그 이야기겠죠. 자작극을 통해 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기획했다, 자발적으로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부적절한 언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정치적 자작극이라더니 또는 뭐 등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거나 이건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고 가짜뉴스죠. 명백하게 이것은 2차 테러입니다.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을 다 하겠습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언론하고 경찰의 초반에 발표 내용입니다. 열상이라고 했습니다. 열상은 끓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cm로 경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본질인 건데 이 테러를 대했던 언론의 자세와 그다음에 경찰의 초기 발표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걸 꼭 지적하고 싶어요. 이제 단톡방 같은 데 막 보내오잖아요. 한두 분이 이렇게 보내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나무젓가락이다, 쇼한 거다라는 걸 보내와요. 이게 대부분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양극화와 이 진영화된 게
상당 부분이 저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의 영향이 좀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판보라 외에는 절대 나가지 않는데 상황이 유튜브에서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하면 이걸 계속 듣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은 그게 사실인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걸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막 확산을 시켜요. 참 우리나라가 정치가 정말 심각한 지경까지 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식이 무너져서 그런 거죠. 뭐 사회부 기자 할 때 우리 선배들한테 엄청 깨지지 않습니까? 보고 잘못하면. 그렇죠. 의사가 직접 이야기한 거냐, 주위 사람이 이야기한 거냐 예. 등등등등. 예. 그 사실 체크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과정이 없이 지금은 그냥 주장과 짐작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이것은 유튜버들도 잘못이고 예. 지금 정치의 수단이 혐오와 갈등이에요. 이거 가지고 그냥 편가르기 하고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일수록 같은 진영 내에서 박수받고 영웅시되고 정치권의 잘못이 일단은 크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 방문했었잖아요. 이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이후로. 그런데 거기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데 경찰 정보 그걸 여기 형사라고 쓰고 수십 명의 또 이제 당에서 자발적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경호대라고 빨간 마스크 예, 쓰고 예. 이 사진을 딱 보고 야 이거 또 이 진보 쪽 민주당 쪽에서 이거 합성해가지고 또 이거 가짜 뉴스 퍼뜨리는구나. 아, 그게 합성인 줄 아셨어요? 했는데 진짜더라고. 오죽했으면 제가 그거를 가짜 조금 어색하잖아요 장면이. 어? 일단은 특수한 상황이었죠. 이게 바로 뭐 전날 그런 일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모든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그 행선지에도 굉장히 지금 그 경찰 인력이 강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은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마 분명히 제가 볼 땐 매뉴얼이라든지 뭐 경호 인력 또 경찰 인력 증언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예, 정치 분위기를 바꾸는 일을 정치권에서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정하는 게 일단 급해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사실 그 전날 피습 사건이 있었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광주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또 SNS상에서 어떤 한 분이 살해하겠다 협박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체포가 됐잖아요. 광주가 사실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데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더 각별한 이제 그 경호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경호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다음날 저렇게 겹겹이 경찰복을 입혀서 쌓아놓는 것도 제가 볼 때 좀 과잉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치인이라는 게 사람 만나는 게 일이고 또 지지자들 만나서 악수하고 이런 것들이 일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정치인들은 누가 옆에서 이렇게 경호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이거 막 귀에 꽂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면은 위화감이 들고 저 사람이 그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말이죠. 이런 그 또 핀잔 비판을 들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이런 그 위협을 당해 본 적도 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재선 선거 때인가? 아무튼 무슨 이렇게 큰 행사장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무슨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옥경이를 부르려고 딱 했는데 누가 달려들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지역 주민이 그 뛰어드는 사람을 알고 예. 이제 막아줬어요. 굉장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치지 않았는데도 다치는 않았죠. 또 노래를 불렀지. 그러니까 이거 그 표정 관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그리고 다음 장소에 또 갔는데 아까 그 장면이 계속 머리에 그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테러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보통의 정치인들은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뭐 이례적인가요? 아니면 보통 있나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었죠. 어떤 일이? 제가 이제 야당 대변인일 때 재선 때 막 협박 전화가 오고 막 그랬어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근데 그날 집에 갔어. 그때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자를 탁 눌러 쓰고 누가 이제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누구세요 했더니 그냥 바로 가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혹시
뭐 우리 집 확인하러 사전 답사했나.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 좀 잡아달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날 바로 잡았어요. 보니까 동네에 치킨집 배달하시는 분이 잘못 와가지고 배를 누르고 그냥 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그런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을 협박 전화 당하니까. 받고 그랬는데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저도 저지만은 여러 가지 그냥 걱정이나 막 일종의 이제 가족 뭐 이런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막 그 순간 생기더라고요. 다 현장에서 우리는 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항상 걸어 다니고 전철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탑니다. 저는 당선이 돼도 그렇게 한다고 공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항상 회식하고 나서 지하철 네.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럼 네.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 이런 위협이나 공격을 당한 적도 있으신가요? 공격은 안 당했고요. 째려보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사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지만 총선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 행보를 잠깐은 멈춰 세웠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양자회동, 이재명 당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양자회동이 결실이 없었잖아요. 완전히 갈 길을 간다라는 식으로 인식하기 충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탈당과 신당 자체를 무슨 뭐 완전히 없었던 일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다만 이제 창당과 관련된 그 어떤 메시지를 낸다든지 움직임을 보이는 게 부담이 있죠,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게 약간 그 창당의 시기가 좀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은 계획대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간의 문제죠. 예. 그럼 궁금한 건 시간표가 늦춰지면 이 창당에 미치는 영향, 아까 신당의 영향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그런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민주당 내 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동정론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창당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건이 없을 때 창당의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전반적인 방향을 이렇게 뒤바꾸거나 트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신당은 당연히 가는데 조급한 거죠. 사실 이거 준비는 수년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사가 안 나올 뿐이에요. 언론 기사 안 나오고 차분히 사람들 만나고 조직 짜고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기사가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느끼는 거. 기사거리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자기 갈 길 가는데 정신이 없구나 이런 비판을 듣는 거거든요. 조용히 하면 돼요, 사실은. 저도 거취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동지들과 약간 상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당 창당이라는 게 뭐 법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5개 이상의 시도당 창당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절차들도 있지만 창당 선언을 한다든가 또 정치 일정과 메시지와 기자회견이나 이런 등등등은 다만 지금이 1월 초순 아니에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 출범은 뭐 1월 말 2월 초 이렇게 가죠. 여러 가지 또 앞으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이 국민의힘에도 작용을 하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한동훈 비대위가 하는 게 이준석 신당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 이낙연 또 신당에도 끼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